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강제추행, 그리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카메라 이용 등 촬영에서는 몇백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한 200에서 500, 뭐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영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라는 것만큼 강력한 양형 요소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합의금인데요.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할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할지,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둘 다겠죠.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만 오케이가 되면은 금액이 얼마든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 영상 왜 찍냐? 라고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이지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 종류에 따라서도요,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가장 민감한 범죄인 성범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강제추행, 그리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카메라 이용 등 촬영에서는 몇백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한 200에서 500, 뭐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위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달라지기도 해요. 자, 엉덩이, 가슴, 음부 순서로 갈수록 합의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옷 위로 만졌는지 아니면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만졌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재범인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어느 정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아서 실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단순한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사례 중에서는 강제추행 재범인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한 터치 부위라든지 어떤 신체 접촉의 양상을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 1천만 원 넘게 결정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강제추행 재범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성범죄 중에서도 정말 중한 범죄인 강간, 그리고 강간치상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보통은 피해 액수에다가 위자료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간단한 물품 사기 같은 경우에는 물품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몇십에 끝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몇천, 몇억 단위의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금도 매우 높아지겠죠. 그리고 피해 액수 자체가 뭐 몇백억인 경우에는 아예 피의자 자체가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치료비, 일단 치료비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흉터가 남을 경우에 그 흉터에 대한 성형외과 비용, 이런 것들의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심하게 다칠수록, 그리고 다치고 나서 흉터가 심하게 질수록 합의금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치 한 1주당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러프한 경향인 거지 딱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다음으로는 폰트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한 100, 200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범죄별 합의금의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사실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게, 왜냐면 합의금은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이 되고 해당 사안에서 가해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가해자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탄탄하고 여력이 있다면 합의금은 그만큼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근데 가해자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 돈을 지불을 못 하는데 합의가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특히나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뭐 대기업에 다니는 등으로 전과가 남을 경우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 공무원의 경우에는 면직이나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해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매우 높아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전문직인 경우에, 특히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느 정도 선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면허가 박탈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범죄로 인한 전과로 인해서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있어. 그럼 합의금을 얼마까지라도 지급할 용의가 있어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엄청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긴 한데, 네. 자, 그리고 또 피해자가 이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착용을 할 텐데, 만약에 어떤 샵을 운영한 사람인데 이 샵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나 글로 인해서 샵에 경제적인 손해가 실제 발생을 했어요. 이것이 환산이 가능하다면 이 액수는 합의금 산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합의금을 정하는 방법인데요.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그리고 대출해서 빌릴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친구들에게 빌릴 수 있는 금액들을 다 한번 토탈 결정을 해서 맥스 얼마다 라는 액수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이러면서 자,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르면 당연히 본인에게 손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낮은 금액을 한다고 이득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를 해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 자체가 상해서 합의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아예 어그러져 버리면 합의 자체가 안 되는 게 가장 본인에게 타격이겠죠. 자, 그래서 상대 측에서 한 20-30% 증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첫 합의금을 이야기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액수를 먼저 부르는 게 좋을까, 아니면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가해자가 이야기하도록 하는 걸 한번 들어보는 게 나을까요? 자,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의 액수는 각자가 가진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통은 카드를 패를 먼저 오픈하면 불리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죠. 패를 먼저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의 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나중에 내 패를 까는 게 유리할까요? 자, 그런데 또 협상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 먼저 말한 그 금액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제시한 그 금액에서 2배, 3배 이렇게 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배, 3배 깎아내리기도 어렵고요. 자, 예를 들어서 500을 부른다고 치면은 여기서 한 8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2000, 3000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간죄 같은 걸 생각을 해보죠. 이 경우에 만약에 가해자가, 피의자가 한 300을 불러요. 그러면 과연 합의가 될까요? 안 되겠죠. 300을 부르면 여기서 30% 증액된 500에 합의가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합의를 진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심리,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상대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상대방의 심리도 잘 읽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가해자가 처한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합의금의 전반적인 경향들을 좀 잘 알아서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도 변호사의 역량이겠죠.